2005년 잠들지 않는 도시고층 빌딩이 고궁 옆에 자랑스럽게 솟아있는 화려한 서울의 심장부에서 꿈처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행복한 결말을 향해 가고 있었다. 하지만 교회의 종이 울리기 불과 몇 주 전예비 신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차가운 공백과 고통스러운 질문만을 남겼다. 온 도시는 희망 없는 수색을 시작했다. 모든 것이 잊혀가는 듯했지만 1년 뒤비탄에 잠긴 약혼자의 컴퓨터에서 의문의 파일 하나가 발견되었다. 그 파일의 내용은 사건을 되살렸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복잡하고 어두운 진실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꿔버릴 진실을 드러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를 보내고 있던 28세 여성 김민희다. 민희는 화려한 스타일로 군중 속에서 돋보이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가장 차가운 마음도 녹일 수 있는 부드러운 아름다움과 따뜻한 미소를 가졌다. 그녀는 서울 마포구의 중산층 가정의 외동딸이었다. 성실한 노동자였던 그녀의 부모님은 모든 사랑과 기대를 사랑하는 딸에게 쏟아부었다. 민희는 그런 보살핌 속에서 착하고 효심 깊으며 항상 학업에 열심인 소녀로 자랐다. 그녀는 명문대학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고 졸업 후 번화한 강남 지역의 유명 광고회사에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사교적인 성격 업무에 대한 헌신 그리고 무한한 창의력으로 동료들의 사랑을 받았다. 민희는 가정적인 여성이었고 시끄러운 파티나 가벼운 관계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과 예쁜 아이들이 있는 작은 가정을 꿈꿨다. 그리고 그 꿈은 이진우를 만나면서 현실이 되는 듯했다. 30세의 이진우는 대형은행에서 근무하는 금융분석가였다. 그는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성숙하고 믿음직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들은 공통의 친구 소개로 만나 빠르게 사랑에 빠졌다. 민희에게 진우는 완벽한 반쪽이었다. 그는 똑똑하고 야망이 있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그녀를 극진히 사랑하고 아껴주었다. 민희의 가정 역시 미래의 사위에 대해 매우 만족했다. 그들은 진우를 친아들처럼 여기며 그가 사랑하는 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다. 2년간의 교제 끝에 한강다리 위에서 낭만적인 프로포즈가 있었고 2005년 가을에 동화 같은 결혼식이 예정되었다. 당시 민희의 삶은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분홍빛 그림이었다. 그녀와 진우는 함께 작고 예쁜 아파트를 사서 구석구석을 직접 꾸미며 결혼 생활을 준비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결혼식을 불과 3주 앞둔 운명의 5월 어느 날 오후 김민희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녀는 평소처럼 퇴근해 고약 혼자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어 집에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집에 도착하지 못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미스터리로 가득한 어두운 장을 열었고 섬뜩한 질문을 던졌다 우리가 보는 완벽한 삶의 모든 것이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덮고 있는 껍데기에 불과했던 것은 아닐까. 2000년대 한국은 강력한 경제 성장 가도에 있었다. 젊은이들에 대한 사회적 압력은 엄청났고 특히 경력과 결혼에 대한 압박이 심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결혼하는 것은 중요한 이정표이자 성공과 안정의 척도로 여겨졌다. 이러한 배경은 예비 신부가 결혼식 전에 도망친 사건을 충격적이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주제로 만들었다. 하지만 당시의 형사수사 시스템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범죄 분야에서는 아직 강력하지 않았다. 컴퓨터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는 것은 여전히 비교적 새로운 분야였고 일반적인 수사에서 널리 적용되지 않았다. 이것은 무심코 사각지대 즉 수사관들이 한참 후에야 들여다볼 수 있게 된 허점을 만들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 김민희의 삶은 달콤하게 바쁘고 행복한 나날들로 흘러갔다. 매일 아침 그녀와 진우는 햇살 가득한 작은 부엌에서 함께 아침을 먹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운전하기 전에 그녀를 집 근처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었다. 회사에서 민희는 성실한 직원이었다. 그녀는 항상 업무를 훌륭하게 완수했지만 실종되기 몇 주 전부터 몇몇 친한 동료들은 그녀가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보인다고 느꼈다. 그들은 그것이 결코 간단하지 않은 결혼 준비의 압박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민희는 웨딩드레스 식당, 사진작가 등 서비스 제공업체와 조율하기 위해 자주 전화를 해야 했다. 그녀는 해야 할 일들로 빽빽하게 적힌 두꺼운 수첩을 가지고 있었다. 때때로 사람들은 그녀가 컴퓨터 화면 앞에서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누가 물으면 그녀는 그저 피곤하다고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녀와 진우의 관계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여전히 매우 좋아 보였다. 그는 퇴근 후 자주 그녀를 데리러 왔고 함께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고 손을 잡고 한강변을 산책했다. 진우는 항상 민희를 세심하게 챙기는
이상적인 예비 남편처럼 보였다. 그는 그녀의 결혼 준비와 관련된 많은 일들을 도와주기까지 했다. 하지만 나중에 미니의 가장 친한 친구가 떠올린 작은 디테일이 있었다. 한 번은 커피를 마시다가 미니가 무심코 진호가 가끔 지나치게 신경 쓴다고 중얼거렸다. 그는 너의 안전이 걱정돼서라는 이유로 그녀의 모든 일정을 알고 싶어하고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 당시 친구는 그것이 깊은 사랑의 표현이라고만 생각했지만이 디테일은 나중에 큰 의문 부호가 되었다. 가족이 미니로부터 마지막으로 들은 말은 그녀가 실종된 날 정호의 어머니와의 통화였다. 그녀는 방금 입어보고 온 웨딩드레스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했고 목소리는 맑고 흥분에 차 있었다. 그녀는 주말에 부모님과 저녁을 먹으러 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녀가 떠나려 하거나 어떤 문제에 직면했다는 징후는 전혀 없었다. CCTV에 기록된 마지막 행동은 오후 6시 5분 사무실 건물에서 나와 작은 핸드백을 들고 경비원에게 미소 지으며 인사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 평범한 모습과 밝은 미소 뒤에서는 끔찍한 계획이 조용히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2005년 5월 15일 서울의 어느 월요일과 같은 날이었다. 오후 6시 5분 김민희는 강남의 회사를 나섰다. 건물 CCTV는 그녀가 동료들에게 손을 흔들고 지하철역을 향해 경쾌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기록했다. 6시 15분 삼성역 CCTV는 미니가 카드를 찍고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흰색 셔츠와 베이지색 스커트, 익숙한 오피스룩 차림이었다. 아무도 그녀와 함께 있지 않았고 그녀에게서 어떤 이상한 점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퇴근 시간의 봄비는 인파 속에 섞여 섰다. 6시 45분 이진우는 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나중에 그의 진술에 따르면 통화는 약 30초간 지속되었다. 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고 나 지금 지하철인데 거의 다 왔어. 오늘 저녁에 뭐 특별히 먹고 싶은 거 있어 라고 말했다. 진우는 그녀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겠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평소처럼 사랑의 말로 통화를 마쳤다. 그것이 그가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마지막이었다. 7시 10분 예정대로라면 미니는 그들의 아파트에서 걸어서 몇 분 거리인 합정역에서 내렸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그 역에서 나오지 않았다. 7시 30분 예비 신부가 돌아오지 않자 진우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미니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처음에는 배터리가 다 됐거나 지하철에서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저녁 8시 불안은 공포로 변했다. 진우는 미니의 모든 친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밤 9시 공황 상태에 빠진 진우는 미니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온 가족은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중에 발견된 작지만 주목할 만한 디테일, 통화 기록에 따르면 6시 45분 통화 이후 미니의 휴대폰은 저녁 7시경 완전히 전원이 꺼지기 전까지 다른 어떤 전화도 걸거나 받지 않았다. 마지막 위치는 신호 사각지대인 두 지하철역 사이 지역으로 파악되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이상해지고 해답 없는 미스터리의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 불안감은 순식간에 김씨 가족을 덮쳤다. 평소 강인했던 미니의 아버지는 밤 10시에 마포경찰서에 전화를 걸 때 목소리의 떨림을 감출 수 없었다. 처음에 경찰은 이 사건을 다소 무관심하게 접수했다. 그들은 이것이 개인적인 갈등이나 결혼 전 스트레스로 인한 성인의 가출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냥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한 걸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곧 돌아올 겁니다. 한 당직 경찰관이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가족의 간절함과 고통 앞에서 그들은 순찰팀을 부부의 아파트로 보내 확인하도록 했다. 백발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노련한 수사관 박지훈 경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되었다. 그와 동료들은 밤 11시경 아파트에 도착했다. 아파트는 깔끔했고 다툼이나 싸움의 흔적은 없었다. 식탁 위에는 두 벌의 식기가 준비되어 있었고 진우가 끓인 김치찌개는 아직 따뜻했다. 이진호는 소파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얼굴과 충혈된 눈을 하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통화의 세부 사항과 희망 없는 기다림에 대해 이야기했다. 첫 수사는 그날 밤 즉시 진행되었다. 경찰은 시내 병원과 응급센터를 확인했지만 미니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환자는 없었다. 그녀의 신용카드 회사에 연락했지만 퇴근 시간 이후에 거래는 없었다. 현장에서의 첫 발견은 아주 작았지만 바로 그녀의 침실에서 나왔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서랍장 하나가 반쯤 열려 있었다. 그 안에는 미니의 여권 케이스가 비어 있었다.
이 디테일은 즉시 경찰이 그녀가 자발적으로 떠났다는 가설에 기울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하고 복잡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박 경사와 그의 팀은 미니의 가족, 친구, 동료 등 모든 관련자를 신문하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의 진술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미니는 착하고 삶을 사랑했으며 적이 없었고 다가오는 결혼에 매우 행복해했다. 아무도 그녀가 말 한마디 없이 스스로 떠날 것이라고 믿지 못했다. 경찰은 그녀의 과거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고 오래된 관계들을 다시 살펴보았지만 모든 것은 몇 년 전에 좋게 끝났다. 약혼자 이진우는 당연히 가장 철저한 조사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매우 협조적이었고 경찰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했다. 그는 그날 저녁에 대한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다. 퇴근 후 그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미니의 가족에게 전화할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웃들도 저녁부터 그의 차가 주차장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수사는 빠르게 교착 상태에 빠졌다. 많은 거짓 제보들이 나타나 경찰의 시간과 자원을 낭비했다. 어떤 사람은 부산에서 미니와 닮은 여자를 봤다고 제보했고 다른 사람은 제주도에서 그녀를 봤다고 확신했다. 모든 정보는 확인되었고 결국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의 초기 이론은 여전히 미니가 가출했다는 것이었다. 언론과 대중의 압력은 점점 커졌다. 예비 신부 실종 사건은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많은 추측을 낳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빚에 얽혔다고 생각했다. 진우는 불쌍한 약혼자에서 점차 여론의 의심의 중심이 되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었다.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사건은 점차 식었고 미해결 실종 사건 목록에 올랐다. 그리고 미니가 사라진 지 정확히 1년 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의 발견이 모든 것을 뒤집고 잊혀졌던 사건에 차가운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었다. 2006년 5월 미제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보기술에 전문 지식이 있는 강동원이라는 젊은 수사관이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그는 1년 전에 압수되었지만 피상적으로만 검사되었던 이진우의 개인용 컴퓨터에 대해 포괄적인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수행하고 싶다고 했다. 낡은 컴퓨터는 얇은 먼지층을 뒤집어 쓴 채 증거물 보관소에 있었다. 강동원은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 전문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화면에는 계속해서 복잡한 명령어들이 표시되었다. 그리고 수천 개의 무의미한 파일들 사이에서 여러 번 삭제되고 덮어쓰기 된 워드 파일 하나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 이름은 젊은 경찰관을 소름돋게 했다. 행복계획 다띠오씨. 처음에 강동원은 이것이 단지 결혼계획에 대한 메모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파일을 열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첫 반응은 경악이었고 그 다음에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오싹한 느낌이었다. 그는 즉시 당시 다른 부서로 옮긴 박지훈 경사에게 전화했다. 박 경사님, 강동원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떨렸다. 이진우의 컴퓨터에서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즉시 이리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니의 부모님이 이 발견에 대해 통보받았을 때 그들은 말을 잃었다. 딸이 아직 살아있고 돌아올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이 순식간에 극심한 공포로 바뀌었다. 이 발견은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고 평범한 실종 사건을 기계하고 무서운 디테일을 가진 난해한 퍼즐로 만들었다. 행복계획이라는 이름의 파일은 용량이 수십 킬로바이트에 불과했지만 그 안의 내용은 천근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파일을 열자 처음 몇 페이지는 실제로 결혼식과 신혼여행 계획이었다. 하객 명단표로 한 메뉴 몰디브 여행에 상세한 일정이 있었다. 모든 것은 김민희와 매우 유사한 쾌활한 문체로 이모티콘과 그녀 특유의 단어 사용법으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문서의 끝으로 스크롤을 내리자 모든 것이 갑자기 바뀌었다. 굵은 글씨로 쓰인 새로운 제목이 나타났다. 플랜 B, 새로운 시작. 그 아래에는 한 사람이 흔적도 없이 자신의 삶에서 사라지는 방법에 대한 소름 끼치도록 상세한 계획이 있었다. 계획은 여러 단계로 나뉘었다. 1단계, 준비. 발각을 피하기 위해 매일 소에게 현금을 인출하고 위조 신분증을 만들고 미등록 선불폰을 구입하는 등의 단계를 포함했다. 2단계, D-Day. 계획은 지하철역 사이의 신호 사각지대에서 휴대폰을 끄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교외 버스터미널로 이동한 다음 남쪽의 외딴 항구 도시로 가는 야간 버스를 타는 것을 묘사했다. 3단계, 새로운 삶. 계획은 외모를 바꾸고 서류가 필요 없는 육체 노동을 찾고 과거와의 모든 연락을 완전히 끊을 것을 제안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이 계획이 마치 미니 자신이 직접 쓴 것처럼 1인칭 시점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이다.
진우에게는 집에 가는 길이라고 말할 거야계에게 한 줄에 쓰여 있었다. 그게 마지막 거짓말이 될 거야.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더 깊이 분석했을 때 경찰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이 파일은 미니가 실종되기 3주 전에 생성되었지만 마지막 수정 시간은 그녀가 실종된 날 저녁, 이진우가 혼자 집에서 그녀를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한 시간인 8시 15분이었다. 이 발견은 수많은 새로운 질문을 불러일으켰다. 만약 미니가 스스로 도주를 계획했다면 왜 그렇게 중요한 증거를 약혼자의 컴퓨터에 남겨두었을까? 그리고 그녀가 사라진 후에 어떻게 파일이 수정될 수 있었을까? 이 진우는 즉시 다시 소환되어 신문을 받았다. 새로운 증거 앞에서 그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이 파일을 이전에 본 적이 없으며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맹세했다. 그는 미니 자신이 그것을 만들었고 아마도 그가 모르는 사이에 그의 컴퓨터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는 왜 그날 저녁 8시 15분에 파일이 수정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수사는 전례 없는 강도로 확대되었다. 경찰은 진우의 컴퓨터에서 삭제된 인터넷 접속 기록 이메일 메시지를 모두 재검토했다. 그들은 미니가 실종되기 몇 주 전에 이루어진 의심스러운 검색 기록을 발견했는데 여기에는 신분증 위조 방법, 한국에서 숨어 살기 좋은 도시들, 그리고 인체 부패 시간과 같은 구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대중과 언론은 행복계획에 대해 알게 되자 폭발했다. 이야기는 모든 뉴스 채널을 장악했다. 이진우는 용의자에서 이제 여론의 눈에 냉혈하고 교활한 살인자로 거의 간주되었다. 수집된 증거로부터 3가지 주요 이론이 제시되었다. 첫 번째 이론은 미니의 가족과 그녀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믿는 것으로 이진우가 범인이라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두 사람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 있었을 수 있다. 진우는 미니를 살해한 후 자신의 기술 지식을 이용해 행복 계획 파일을 만들어 그녀가 자발적으로 도망친 것처럼 완벽한 연극을 꾸며 경찰을 오도하려 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미니의 문체를 모방했지만 파일의 최종 수정 시간을 변경하는 것을 잇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의심스러운 검색 기록은 이 가설을 더욱 뒷받침했다. 그러나 이 이론의 가장 큰 약점은 경찰이 미니의 시신을 결코 찾지 못했으, 몇 살인이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어떤 물리적 증거혈 흥흉기 목격자도 없다는 점이다. 두 번째 이론은 진우의 변호인단과 일부 대중이 제기한 것으로 김민희 자신이 모든 것을 꾸몄다는 것이다. 그녀는 다가오는 결혼에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나 공유할 수 없는 비밀이 있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을 수 있다. 똑똑하고 신중했던 그녀는 스스로 연구하고 상세한 계획을 작성했다. 그녀가 진우의 컴퓨터에 파일을 남긴 것은 우연한 행동일 수도 있고 그녀가 괜찮고 어딘가에서 살고 있다고 믿게 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일 수도 있다. 최종 수정 시간에 관해서는 컴퓨터 시계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거나 누군가 무심코 파일을 열고 저장했을 수도 있다.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파일의 문체가 미니와 매우 유사하고 그녀의 여권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라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왜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과도 연락을 끊었는가 하는 점이다. 세 번째 이론은 더 모호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제3자가 사건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 사람은 미니를 스토킹했거나 그녀 또는 진우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일 수 있다. 이자가 미니를 납치하고 살해했을 수 있으며 그 후 진우의 컴퓨터에 위조 파일을 만들어 의도적으로 그에게 덧을러 왔을 수 있다. 이것은 복잡한 시나리오이지만 이에 두 이론의 모순점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제3자의 존재를 가리키는 증거는 전혀 없어 이 이론은 추측 수준에 머물러 있다.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어떤 시나리오이든 행복 계획 파일은 냉철한 계산과 날카로운 지성을 보여주며 이는 사건을 더욱 무섭게 만든다고 말한다. 파일에 대한 충격적인 발견 이후 관련자들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다. 이진우는 직접적인 증거 부족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는 않았지만 의심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야 했다. 그는 해고당하고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했으며 대중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길을 나설 때마다 그는 심판하는 눈빛과 악의적인 속삭임에 직면해야 했다. 결국 그는 아파트를 팔고 이름을 바꾸고 다른 도시로 이사하여 은둔 생활을 시작해야 했다. 김민희의 가족에게는 그들은 불확실성의 지옥에 갇혔다. 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랐다. 그들의 딸이 자발적으로 그들을 떠났는가, 아니면 한때 아들처럼 여겼던 바로 그 사람에 의해 끔찍한 범죄의 희생자가 되었는가. 자식을 잃은 고통은 이제 죄책감과 혼란으로 몇 배나 더 커졌다. 부모님 집의 미니방은 그녀가 떠난 날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는 희망 없는 기다림의 상징이 되었다. 그들이 살던 지역사회도 영향을 받았고 이웃 간의 신뢰는 금이 간 듯했다.
이 사건은 비극이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가장 평화로워 보이는 문 뒤에서조차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오늘날까지 김민희 실종 사건은 한국 현대 범죄사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다.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로 간주된다. 이제 중년이 된 이진우는 여전히 조용한 삶을 살고 있다. 그는 결코 결혼하지 않았고 언론의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다. 과거의 유령은 여전히 그를 따라다니며 사회가 그에게 내린 보이지 않는 선고가 되었다. 이제 늙고 쇠약해진 민희의 부모님은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매년 딸이 실종된 날이면 그들은 언젠가 누군가 그들에게 답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며 그녀의 사진이 담긴 새로운 전단지를 붙인다. 때때로 불분명한 목격자나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수년 동안 사건을 둘러싼 침묵의 벽을 깰 만큼 강력한 것은 없었다. 피해자 가족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언젠가 행복계획 파일과 김민희의 운명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여전히 희망하고 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와 법률 시스템에 깊은 교훈을 남겼다. 그것은 디지털 증거의 복잡성과 그것이 조작되거나 잘못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 전에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언론과 여론의 힘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가장 큰 질문은 여전히 공중에 떠있다 행복 계획은 정교한 도주 계획이었는 가위조된 자백이었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범인의 완벽한 덫이었는가? 우리는 아마 그 답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김민희의 이야기는 때로는 가장 어두운 비밀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 아래 숨겨져 있으며 진실이 항상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고통스러운 상기이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의 지인이 유사한 실종 사건에 대해 아주 작은 정보라도 가지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당국에 연락하십시오. 작은 디테일 하나가 매일 밤낮으로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줄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